교육과정 하면 이렇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가끔 던집니다. 너는 그 학교를 왜 선택했어? 어떤 기준 때문에 선택했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죠. 뭐 급식이 맛있어서요. 또는 뭐 교복이 이뻐서요. 그 학교는 야자를 안 해서요. 또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있어서요. 또는 뭐 입시 결과가 좋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명도 그 학교 교육과정이 마음에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 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교과 활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육과정, 우리 학교가 어떠한 과목이 편제되어 있으며 어떤 교과를 배우는지도 모르고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 학교의 교육과정 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좀 있어 보이죠?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 편제, 그리고 학교 특색 사업인 교육과정 박람회와 학교 자율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여러 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요,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어떤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교학점제가요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고3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1, 2학년 때는 다른 교육과정이었다가 고3 때 고교학점제 들어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적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요. 204단위, 단위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졸업기준 학점이 192학점. 부모님들 이렇게 대학 다닐 때처럼 이렇게 기준 학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 학점을 넘어서면 졸업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수가 좀 줄긴 했어요. 주당 34단위에서 주당 30에서 33학점 정도 입수하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단계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인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부터 이제 교육부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2020학년도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도입 단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에 지정돼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라든가 수정 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와 사회융합 특성화학교에 지정돼서 다양한 교과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고 여기 이제 보통 교과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편제하는 교과고요.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고, 외고, 국제고, 영재고에서 편성하는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 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편성하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편제하는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통 과목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생 정도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에 이런 과목들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 과목이죠. 국어는 문학과 독서, 수학은 수학과 수학도, 영어는 영어도 이런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탐 9과목, 가탐 4과목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묶여져 있고 그 외의 교과는 이제 진로를 위해서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교과는 진로 선택 교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대학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은 전문교과원은 특수국제고등학교에서 편제하는 과목인데 우리 학교는 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특목고에서 실시하는 그런 편제하는 그런 전문교과를 대량으로 편성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그러니까 전문교과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심화 활동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 174학점. 저는 교과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공통과목, 이런 과목이 공통과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 그래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보실 때는 이 진로 선택 교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진로 선택 교과가 어떤 진로 선택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지를 학교별로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이거 174학점 중에 102학점, 전체 60% 정도 되는데요. 이건 학교가 지정해서 모든 학생이 똑같이 듣는 교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과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교과들이에요. 이런 교과들이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묶여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제1외국어 특성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관련 교과 편성되어 있고요. 코딩 하잖아요. 정보 교과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과목.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2학년 때 1학기 때 3과목, 2학기 때 3과목. 3학년 때 1학기 때 7과목, 2학기 때 7과목.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대부분의 교과가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보시면 이렇게 밑줄 친 게 이제 일반 선택 교과예요.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 교과고, 등급이 이제 안 나오는 이게 이제 진로 선택 교과입니다. 성취도 ABC로 절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음영 표시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편제하는 그런 전문 교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문 교과가 주로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고요. 국영수를 비롯해서 과학 같은 과목, 실험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 잘 안 깔거든요. 그런 과목도 편제되어 있고, 정보과 과학 과제 연구, 국제 계열로 가는 학생들 위해서 국제정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지역기회, 그리고 제2외국어 이런 과목들을 다량으로 편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상위 학교, 좀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과정 체제에서 작년도에 입시를 치른 건데요. 실제로 그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는 교육과정의 힘이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과목들 한번 유익 있게 보시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 그 교육과정의 특징은 자기의 시간표, 나만의 시간표가 작성된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이제 기존에는 다 같은 시간표가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학생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표 작성 예인데요. 의료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이제 생명과학 실험이라든가 미적분, 심화영어 이런 전문 교과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표를 짠 거고요.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과 물리학, 과학 그리고 수학 이런 때 치중되어 있죠. 이런 교육과정을 본인이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경영 경제 마찬가지로 상경계열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회계열 쪽에 이제 다양한 교과들에 대한 이수를 하면 되겠고요. 국제계열 같은 경우도 제2외국어라든가 국제정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같은 전문 교과를 편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1학년 들어오자마자 6월 달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2학년, 3학년 교과를 모두.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계속 부를 거예요. 상담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진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요. 담임교사와 그리고 진로교사, 그리고 교과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계속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요.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수강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는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인데요. 교육과정 박람회는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교과별로 Q&A 시간을 갖습니다. 강당에서 실시하는 하루 종일 하는 행사인데요.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 방법 안내해 드리고요. 오후에는 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교과별 전 교사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요. 진로 부스 및 선배 서포터즈 상담 부스까지 운영하면서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6월달에 실시했는데요. 만족도가 90%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샘플 선택 과목 가이드북인데요. 교과 선생님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제작하는 책자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편제가 들어있고요. 수강 신청 방법, 그리고 교과별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교과를 배우고 어떤 교과를 이수하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진로를 갖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이러한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 했던 활동 사진인데요. 특이한 점은 진로가 아직 그때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 보면 굉장히 많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자신의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경험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부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교 자율교육과정인데요. 교감쌤이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아까 교감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기말고사가 끝나고 좀 느슨해지는 시기에 실시합니다. 총 29차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 형태는 교과 융합 주제 수업입니다. 교과가 융합해서 주제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이 주제를 언제 정하냐면요. 한 학기 전에 방학 때 정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제는 2월 달에 다 정했어요. 그 교과별로 융합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이 자율교육과정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부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가 이제 생활기록부 개인 개세특이라고 해서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인데요. 이 란이 다른 학교 비어있는 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어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학기 주제예요. 1학기 때 올해 1학기 때 실시했던 주제고요. 융합 교과를 보시면 다양한 교과가 융합해서 이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4일간 수업을 하는 겁니다. 2학기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저기 그 학교 교육과정 안내하는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한 선생님들이 작성하고요.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결과물인데요. 학생들 AI 가지고 결과물 만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재활용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영어, 사회 이런 대통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교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할 때는 외부 대학교 교수님 올해도 8명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활동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따가 상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